네, 블리자드는 1991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유명한 게임으로는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든지 디아블로 시리즈, 스타크래프트, 또 근래는 하스스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리자드 오버워치 팀에서 시니어 애니메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김준형이라고 합니다. 네, 블리자드는 1991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유명한 게임으로는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든지 디아블로 시리즈, 스타크래프트, 또 근래는 하스스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을 만들었습니다. 게임 개발에서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은 게임상에서 보이는 모든 캐릭터나 또 물체들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 캐릭터, 움직여야 되는 주인공 캐릭터가 뭐 뛰고 달리고 때리고 또는 표정을 짓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모든 일들을 하고, 또 뭐 배경이 움직이는 부분이나 뭐 게임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블리자드에서는 오버워치 2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블리자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전 회사는 이드 소프트웨어라고, 스펠링은 ID 소프트웨어라고 쓰는데 발음은 이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텍사스에 있는 이드 소프트웨어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둠이라든지 레이지 시리즈, 또 뭐 퀘이크 챔피언스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2016년에 나온 둠과 또 가장 최근에 나온 둠 이터널 작업을 하고 이제 블리자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듯이 저 역시도 블리자드가 항상 꿈의 회사였고 늘 들어오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오버워치 팀에서 9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는 애니메이터로 근무하고 계시는 홍경호 씨께서 오버워치에서 지금 애니메이터를 찾고 있고, 그 애니메이터 포지션에서 제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경험을 한 애니메이터를 찾고 있다고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고 뭐 테스트를 받고 운이 좋게 지인을 통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 한국 인원은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 팀에서는 교포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한국말이 편하신 분도 계시고 한국말을 알아듣지만 영어가 더 편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냥 한국말이 더 편한 한국분을 따지자면 한 대여섯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새로 또 인턴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정확한 인원을 다 카운트를 해봤지만 한 10분 정도? 전체적으로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업계 일을 잘 모르시는 분께 제가 애니메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느냐. 왜냐하면 이게 셀 애니메이션을 하는 옛날 그런 셀 애니메이션에서 그림을 한 장 한 장 그리는 거를 생각하시고 애니메이터라고 하면 셀 애니메이션을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느냐, 그림을 좋아하느냐, 뭐 이런 뭐 일할 때 그림을 그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3D 애니메이터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아니고요. 3D 프로그램 마야나 맥스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림 그리는 것과는 좀 다른 직업이긴 한데, 그래도 애니메이터란 직업이 3D이긴 하지만 2D적으로 모션이나 또 실루엣이나 동작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림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애니메이터들 중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잘 그리고 뭐 그런 편이었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애니메이터로 근무하기 위해서 꼭 어떤 전공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뭐 정확한 커리큘럼을 거쳐야 된다거나 하는 건 없거든요. 사실은 물론 요즘에 대학에서 게임 관련 전공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런 전공들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요즘 또 트렌드는 굳이 대학을 가지 않고 그 온라인 수업이 잘 돼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키우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그냥 실력만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정확히 어떤 전공이라든지 어떤 커리큘럼을 거쳐서 들어와야 된다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물론 대학을 나오고 하면은 제가 하려고 하는 분야 이외에 또 다른 애니메이션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개발이나 발전하는 데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어디 수업을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 듣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계속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얼마나 열정이 있고
또 얼마나 자기가 그 목표가 확실히 있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대학을 한국에서도 졸업을 하고 여기서도 졸업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뭐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방학 때 미술을 할 정도로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지만, 뭐 당연히 부모님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미대를 가고 싶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당연히 제가 이과여서 공대를 갔는데, 공대 전공에서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공이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건축도시공학과였고, 그래서 건축도시공학과를 전공을 했고, 대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재밌게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학생활 한 것 같지 않고, 뭐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놀고 뭐 그렇게 대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나 뭐 그림 그리는 관련 있는 전공 수업은 되게 열심히 했고요. 그냥 나머지는 평범한 대학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재밌지 않은. 네.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 만화 서클 들어가서 그런 만화도 많이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책 또는 뭐 게임 같은 것들을 워낙에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거에 늘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를 늦게 장교로 갔는데, 장교로 있으면서 건축 관련 일을, 설계나 뭐 시공 관련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평생 할 일인가에 대한 좀 회의감이 많이 왔었고, 군대 있으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이쪽으로 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결정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죠. 미국에서 대학 생활은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 유학이란, 제가 군대 있으면서 크진 않지만 돈 이렇게 모아놓은 것 모으기도 했고, 또 와이프도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유학을 오긴 왔지만, 뭐 아무래도 유학이라는 게 저희가 모은 돈만으로는 어렵고, 부모님과 또 처가의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늦은 나이에 유학을 다시 오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뭐 취직해가지고 사회생활 시작하는 마당에 다시 부모님께 손 벌려가지고 학교생활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너무 컸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유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거기서 랩하고 학교밖에 몰랐고 그냥 열심히 했고, 뭐 사람들이 이제 과거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느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유학 생활을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제 첫 미국 생활이었고, 친구들이라든지 미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즐겼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학업에만 매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제가 졸업을 할 시기가 2008년, 2009년 그때여가지고 한참 미국의 경제가 좀 많이 어려울 때여가지고 직장 잡는 게 정말 좀 어려웠거든요. 달러도 많이 오르고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좀 운이 많이 좋았죠. 첫 번째 직장은 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만 해도 그 다 온라인으로 어플라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피지컬한 카피를 보내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DVD 데모를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어플라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노트가 있는데 한 100군데 정도 어플라이를 한 것 같아요. 애니메이터를 구하는 회사든 아니든 그냥 무작정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메일도 보내고, 그리고 뭐 나이스한 회사는 어플라이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답변이 오면 정말 나이스한 회사인데, 그렇지 않고 뭐 답도 없고 뭐 그런 회사들도 대부분이었고, 100군데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기다리고 그런 좀 힘든 시간이었죠. 처음 연락 온 데는 사실은 지인을 통해서 친구의 뭐 이렇게 뭐 연락을 들어서 거기 한번 지금 자세히 나왔다는데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던 회사가 이제 이드 소프트웨어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전설적인 회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베일에 쌓인 아무도 모르고 뭐 게임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게임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거기에 취직이 됐다거나 뭐 이런 사람을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항상 베일에 쌓인 회사였는데 운이 좋게 애니메이터를 찾고 있었고, 또 제가 그 회사에서 찾는 어떤 애니메이터와 제 릴이 성격이 잘 맞아서 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리드였던 친구가 일본 친구였는데 지금도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 친구인데, 그 친구와 저와 나이가 이제 좀 비슷하고, 제가 좋아하던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공통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인터뷰도
그때 좀 분위기도 좋았고 그래서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래서 이드소프트에 입사를 하게 됐죠. 물론 이제 실력이 뒷받침돼 줘야지 되겠지만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사람을 뽑을 때 인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사람과 내가 10년, 20년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친구가 이 팀에서 우리 팀원들과 잘 융합이 될 수 있는 친구냐 하는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포트폴리오나 데모릴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판단이 되지만 인성 같은 부분에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세션이 HR하고도 인터뷰하고 뭐 테스트도 진행하고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라 해서 회사로 사람을 불러서 팀원들과 이렇게 세션을 나눠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 그 세션이 한 4-5개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 매 세션마다 한 3명 정도씩 팀원들이 들어가서 이 친구에 대한 이런 부분도 보고 이런 테크니컬한 것도 물어보고 뭐 전공에 관한 것도 물어보고 뭐 그냥 또 캐주얼한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세션이 나눠져 있는데 보통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보는 질문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세션 끝나고 나머지 세션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사실 꽤 봤거든요.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인성 부분을 팀에서는 많이 보는 것 같고 뭐 실력적인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인터뷰 뭐 몇 시간 하면서 그 사람의 인성을 모두 이 사람의 스타일이나 인성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또 더더욱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선호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